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고의로 살해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험 사기 적발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은요, 2019년도에 적발 금액이 784억 원에서 2021년도에 554억 원으로 28.1% 줄었습니다. 반면 손보는요, 802억에서 888억 정도로 8.2%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요, 적발 인원도 생명보험은 2019년도에 9,883명인데 2021년도에 7,812명으로 무려 33.4%나 감소했는데요. 손보 같은 경우는 8만 2천여 명에서 8만 9천 명을 훨씬 더 넘겨서 3.1%나 증가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침체되고 그다음에 날로 보험 사기가 진흥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보험에 가입시켜 놓고 살해하거나 아니면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과연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자살을 한다, 아니면 사형을 당한다? 이랬을 때는 보험금이 나갈까요? 보험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보험금을 주지 않고 기납입 보험료만 반환해 줍니다, 계약자한테. 그러나 자살을 해도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 말고 언제부터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후 2년 경과 시부터 자살하는 경우에는요,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일반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재사망보험금을 주는 자살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일반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요. 경과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고 나서 보험금을 수취하려고 했을 때 이때는 과연 보험금 지급할까요? 사망보험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약 환급금을요. 계약자한테만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익자가 두 명입니다. 각각 사망보험금 50%를 받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했습니다. 이때는 어떨까요? 당연히 살해한 살인자는 보험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거기에 해당하는 반 정도의 해양금이 계약자한테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인 수익자는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50% 지급받겠죠. 만약에 가입 당시에 재해사망보험금이 10억 원이다. 그러면 5억 원을 받을 겁니다. 자, 또 이번에는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기납입 보험료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했기 때문에 가장 부도덕한 경우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 이랬을 때 남편이 계약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에는요, 고의로 살해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계약 관계자가 아닙니다. 이때 계약자나 수익자는 자녀라고 볼 때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 이랬을 때는요. 재해사망보험금을 자녀들한테 지급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을 때는요, 남편은 상속 결격자가 돼가지고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상속 재산은 모두 다 자녀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상속 결격자가 됐을 때는 과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5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배우자 공제 5억 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이때 아내의 상속 자산은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상속 공제는요.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 순금융 재산 공제 2억 원에서 토탈 12억 원을 공제받고요. 나머지 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상속세 24억 4천만 원을 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녀들은 상속세 내고 나서 22억 8천만 원씩 상속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요, 남편이 상속 결격이 되어 가지고 증여세를 절감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남편이 상속 결격자가 아니라면은요, 자녀들은 세금 다 내고 13억 286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상속 결격으로 인해서 22억 8천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9억 7,715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세금 없이 받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 각각에게 9억 7,715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면요. 5천만 원 공제받고 각각 증여세는요. 2억 1,815만 원을 내야 됩니다. 두 명이라면 4억 3,63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것이 절감된 것이죠. 그리고 또 만약에 남편이 자산가라면, 그래서 상속세율 50%를 부담한다면, 정상적으로 상속을 하면요,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원을 받게 돼서 상속세 증가액은 무려 15억 원이 됩니다. 물론 이때는 아내 상속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상속 결격을 통해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줄어드는 모습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꾸로 아내가 남편한테 보험을 가입시키고 나서 물에 빠뜨려 고의로 살해시키는 그런 사건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기능이 있습니다. 보험의 메리트죠. 치명적인 재산 피해를 경제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연찮게 다가온 그런 어떤 사망이나 장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바로 살인이 되든가 여러 가지 악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져야겠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요, 생활의 안정을 주고자 치명적인 위험만 이전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안심하고 경제활동 등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으로 로또를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로또를 기대하면요, 투자 등으로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을 통해서 과도한 사망보험금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최소의 사망보장만 하고요. 이것도 순수보장성 정기보험으로 저렴하게 경제활동 기간까지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투자로 보장자산이나 은퇴 후의 자산을 축적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보유 중인 금융상품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 분석해야 하지고요.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고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금융상품 평가 분석이라고 하는 컨설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바른 컨설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지름길이다, 첩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듯이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평가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자살을 하거나 고의로 살해했을 때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